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부르죠. 중간 경제 전망 발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Appraisal Recovery라는 부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OECD는 3월 17일 금요일 프랑스 시간 12시에 한국 시간 20시죠. 12시에 OECD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기업, 소비 심리 개선, 그리고 에너지, 식량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세계 경제가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완만하게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요, 2023년 2.6%, 2024년 2.9%로 전망한다고 하고요. 2022년 11월 전망 대비 각각 플러스 0.4%포인트, 플러스 0.2%포인트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통화 긴축에 따른 수요 압력 완화로 점차 성장이 둔화된다고 하고, 유로존은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완만한 회복, 중국은 금년에 반등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식량 가격 하락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요. 경제 활동과 기업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으로 글로벌 상품,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접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관광 재개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요. 가계 저축 완화로 인해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으나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가 은행 부분에서 가시화되는 등 더욱 타이트해진 금융권은 민간 투자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한편 지공 평균 물가 상승률을 2023년 5.9%, 2024년 4.5%로 전망해서 2022년 11월 전망 대비 각각 감소했죠. 0.1%포인트 감소했고 0.9%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하향한 거죠. 그리고 글로벌 성장 둔화와 에너지, 식량 가격 안정세, 주요국 통화 긴축 효과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요. 여타 선진국보다 통화 긴축을 일찍 시작한 미국은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빠른 진전이 예상되는 반면 유로존, 영국 등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향후 2년간 거의 모든 G20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대다수의 국가의 물가 상승률은요,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2023년, 2024년 성장률을 각각 1.6%, 2.3%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고요. 물가 상승률은 2023년에 3.6%, 2024년에 2.4%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성장률 전망을 2022년 11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2024년 성장률 전망을 2022년 11월 전망 대비 플러스 0.4%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OECD는 우리나라가 호주와 함께 중국 성장 반등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면서 타이트한 금융 여건에 따른 영향이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2023년 물가 상승률을 2022년 11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나 2024년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요. 다만 OECD는 세계 경제 여건에 대한 개선된 전망은 여전히 취약한 프레저리죠. 기반에 놓여 있으며 상하방 리스크는 최근 균형된 모습이나 아직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신흥국 식량이죠. 이게 문제가 되죠. 안보의 약화, 공급망 분절의 심화 등이 성장 물가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 긴축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긴축 속도와 기간에도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고 하고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기업 부담 가중, 금융기관 불안, 얼마 전에 이제 SVB 파산이 있었죠. 그리고 가파른 주택 가격 하락 등도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신흥국 부채와 재정 적자 확대 위험 등도 존재한다고 하고요. 유럽은 에너지 공급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합의 실패 가능성 등도 하방 위험으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OECD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통화 긴축, 취약계층의 타겟팅된 재정 정책, 그리고 구조적 개혁 노력 체계, 기후 위기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권고했고요. 물가 압력 완화 신호가 뚜렷해질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권고하면서 미국과 유로존 등 대다수 국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하고요. 높은 에너지, 식량 가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정책 활용 권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보편 지원을 축소하고 선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수요 자극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공급 제약 완화를 위해 기업의 역동성 제고, 국경 간 교역 장벽 완화, 인적 교류 활성화,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 등 구조적 개혁 노력을 재개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식량 위기 극복, 이 식량 위기가 요즘 핫 이슈죠. 에너지랑요. 그 저소득 국가 채무 부담 지원. 저소득 국가도 지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한 소중립 노력 등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참고정으로요. 2023년 3월 중간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입니다. 20 국가에 대해서 세계, 20 유로존 있죠. 한국도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까지가 또 이제 투자 물가 전망도 있고 해당 자료는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기획재정부 가보시면 해당 자료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꼼꼼히 한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당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를 더 증가시킬지 아니면 줄일지에 대해서 많이 후보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꼭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통계청, 관세청 등 통상자원부도 있고요. 그런 자료들 꼼꼼히 챙겨 보시면서요. 어떻게 제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그거에 그 스탠스에 따라서 자신의 이제 자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걸 더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해당 자료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